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별장 성범죄 동영상과는 다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 동영상의 존재가 이번 수사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건지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먼저 좀 알아보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다른 이슈들도 진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추가 동영상.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걸 확보를 그렇죠. 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뭐 동영상입니까? 사진입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일단 사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보도에 의하면 동영상도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2013년에 윤중천 씨의 조카 윤모 씨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윤중천 씨가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줘서 그것을 CD로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CD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윤모 씨 조카가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는 것이 이번에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 저장해 둔 것은 이제 동영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또 별도로 있고. 별도로 이제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하면 네. 이 동영상 속이라든지 사진에 이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씨라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 여성분은 말이죠. 피해 여성. 예, 피해 여성이 말이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영상 속에는 세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것은 그 전에 얘기했던 원주 별장 네. 그 동영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네. 장소도 특정이 돼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 여성은 자기가 살던 곳이다. 그게 피해 여성의 자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이제 찍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특수강간이 있었다. 두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네, 두 사람 합동으로. 이상이면 특수강간이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이상이라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발생 시점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요, 공소시효는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지금 15년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10년이었다가 15년으로 는 겁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07년 12월 2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 그 전에 거랑 12월 소급이 안 되는 21일 거죠. 전일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인 거고 네. 그 특수강간이라 이후면은 하더라도. 15년이 되는데 이 씨가 얘기하기를 2008년 1, 2월 경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사단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것이 2007년 11월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월이면은 그 공소시효가 전이네요. 10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수강간이 과연 있었는지가 하나 문제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촬영을 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검찰이 이거를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제 촬영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동영상에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디지털 기록이 있을 예, 테니까요. 거기 디지털 기록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만 그 촬영 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공소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남아 있느냐 남지 않았느냐의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강간인이 되려면 또 협박, 네. 폭행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또 좀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영상이 또 사진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수사단으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동영상 사진을 보면은 지금 피해 여성이 이게 본인이 맞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했고 그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화질이었던 것 예, 같은데 고화질이랍니다.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피해 여성은 특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그 검찰에서는 2013년, 14년.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하고 또 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게 이제 무혐의 처분하는 사유였는데. 사유였는데 이번에 특정이 된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것만은 분명하죠. 공소시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남아있습니다. 네. 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이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협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제도 이제 다시 이제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고 한 2시간 만에 그냥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번 동영상 사진 이게 이제 윤중천 씨의 어떤 그 수사 협조 이걸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좀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리 증거가 있고 관련자들이 있고 또 동영상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중천 씨의 사실은 진술이거든요. 네. 그 입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윤중천 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 말이죠. 그렇더군요. 이번에도 밀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구속해준다는 확언을 하면 그런 어떤
약속을 해주면 일종의 플리방인을 예, 자기가 그렇죠. 제시한 거네요. 그러면 진술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을 확인을 안 해주니까 진술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다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윤중천 씨의 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확보되는 사진, 동영상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것이 이제 키 포인트,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재현 리스트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 진행 상황은 별개로 치고 지금 사건의 본류와 좀 다른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 증인, 유일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어제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글쎄 누가 말입니다. 왜 고소를 한 겁니까? 예, 이게 본류와는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요. 지류로 이제 작가 김수민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 윤지원 씨가 13번째 증언이라고 하는 책이죠. 책을 네. 냈지요. 네. 그 책을 낼 때 도와준 그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수민 씨가 얘기한 거는 윤지원 씨가 김수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뭐 모욕을 하고 그랬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지원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장재현 리스트가 있다. 그 장재현 리스트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수민 씨는 자기가 알기로는 장재현 리스트를 윤지원 씨가 보지 못했다. 윤지원 씨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조 씨라는 사람이 성추행한 거 있습니다. 전 조선일보 예, 기자. 전 조선일보 기자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지 윤지호 씨가 나머지 부분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서 소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자연 씨를 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윤지호 씨가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반박을 했거든요. 비난을 하고 이제 그 점을 문제 삼아서 이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박훈 변호사예요. 이분이 네. 이제 법률 대리인인데 이분은 또 따로 고발을 한다 그러죠. 이번에 이제 박훈 변호사는 또 사기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사기죄라는 것도 왜 그건 또 그렇습니까? 뭐냐면은 윤지원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펀딩을 했다, 모금을 했다는 모금을 얘기죠. 했다는 그래서 거죠? 네. 자기 자신의 어떤 경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모금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장자연 씨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런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가하면서 별도로 또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김 작가, 김수민 씨를 또 대리도 했습니다만은 네. 고수 대리 말이죠. 또 별도로도 이렇게 고발을 개인 하겠다고 자격으로 얘기. 고발하겠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윤지호 씨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윤조희 씨는 이제 그것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범죄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뭐 출국 금지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나는 유일한 증언자이고 공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폭로를 한 것인데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는 또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나가지 못하게 출국 금지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좀, 뭐 기가 찬다는 내용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진실 공방인데 윤지호 씨가 사실 뭐 논란은 논란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선일보 기자의 성추행이라든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어떤 조사에 도움을 주고 또 이런 증언을 했던 것들은 또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스피커라고 궁금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은 이제 공익 제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피커를 그렇게 겁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윤지호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김수민 씨가 어떻게 저렇게 이제 고소까지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본다면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이거 좀 김수민 씨 입장에서는 윤지호 씨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로서 역할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위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윤지호 씨는 또 그것은 아닌데 나를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금을 한 행위 이 부분이 좀 걸렸던 것 글쎄요. 같아요. 주변 예. 사람들이 예, 보기에도. 그리고 과거 뭐 행적까지 지금 막 뒤지고 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바라건대는 가장 중요한 진실. 왜 장자연 씨가 죽음을 선택했는가? 또 그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나? 이걸 가리는데 좀 방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박유천 씨. 네.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박유천 씨도 이제 화제 인물입니다. 저번에 나와가지고 결단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연예인 인생을 걸겠다. 또 뭐 인생 자체를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일말에 또 팬들도 그렇고 정말 안 했다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뭐 결국은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정황을 본 게 이제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그렇죠. 얘기를 그다음에 했었는데. 황하나 씨의 또 진술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뭐 다리털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목까지 했었는데요. 네, 제목까지 네.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뭐 양성 반응이 국가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 빼도 것이죠. 못하는. 그래서 박유천 씨도 뭐 소속사에서 지금 뭐 해지를 당하고 팬들도 또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야말로 연예인 어떤 그 경력에 말이죠. 지금까지 화려한 경력을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동이 크게 걸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박유천 씨의 어떤 인생 자체에도 상당한 어떤 위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예계 활동은 이제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네, 될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인생 얘기하고 자체도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도 그것이 이제 양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되면 마약을 투약한 것을 확인이 되면 약속도 은퇴를 했고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기자회견 한 게 오히려 좀 영장 지금 발부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수의 조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황하나 씨의 진술과 그다음에 던지기 수법으로 CCTV를 통해 가지고 마약을 구입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거는 뭐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이 거짓말 또는 네. 증거인멸의 어떤 시도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또 도덕성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거짓 이렇게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도덕성까지 치명상을 입었단 말이죠. 이거는 이번에 상당한 파장이 나올 것이고 연예계에도 혹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강신업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